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여행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새 벽두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준 분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일본의 작가 하루키라는 분이 계시죠. 먼 북소리, 기타 등등 명저서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요 다양한 곳들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관조라는 말을 쓰는데 한 번씩 자신을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어디를 가다가 문득 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고 위에서 가끔씩 내려다보는 거, 그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새 벽두 2025년 기념으로 연초에 의지를 다지면서 여러분들 설경, 이 또 겨울 아닙니까? 설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 중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자주 소개를 드리는 템플스테이. 근데 말이죠. 템플스테이 하면 맨날 이런 분들 있잖아. 야, 신 기자, 1박 2일도 힘들어. 추운 겨울에 왜 잠을 자, 거기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설경이 좋은 당일치기 템플스테이 코스입니다. 자, 지하철 여행이지 78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새벽부터 템플스테이 1박 2일이 웬 말이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경이 좋은 템플스테이 중에서 당일치기 코스만 싹 뽑아왔습니다. 세 군데를 찍을 거고요. 첫 번째는요, 요거 템플스테이를 해야만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숲이 있습니다. 그 숲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건데, 이거는요, 진짜 템플스테이를 해야만 이 코스, 이 비밀의 숲을 걸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일부 코스이긴 합니다만, 이 템스를, 요즘에는 템플스테이를 아버님, 어머님들, 템스라고 불러야지 굉장히, 유행에 밝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템스를 해야만 밟을 수 있는 비밀의 숲 있는 템플스테이 코스로 가고요. 여기가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란 곳입니다. 요거 하나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철 타고 초근접입니다. 전철역하고 가장 가깝게 붙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낙산에 있는 묘각사,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낙산 아시죠? 해화동 바로 뒷 언덕 쪽. 그래서 거기를 바로 갈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템플스테이에 차담을 하잖아요. 차담을 놀랍게도 전국 사찰 중에 이 차담을 무료로 해주는 당일치기 템플스테이가 있어요. 템플스테이는 아니고 템플스테이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1층에서 이 놀라운 공짜 차담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놀랍습니다. 다 당일치기로 끝납니다. 반나절에 끝나는 초간편 힐링 스테이. 스테이가 아니고 하룻밤 자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갔다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밀의 숲을 걸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템플스테이를 해야만 걸을 수 있는 코스. 제가 말씀드렸죠.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 이름도 힘듭니다. 봉선화도 있고요. 봉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하철 1호선을 타겠습니다. 1호선 타고요. 진점역으로 나오십시오. 진점역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버스를 하나 타야 됩니다. 의정부행 버스 21번 버스에 오르시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봉선사로 갈 수가 있죠. 요즘에 템스들은요,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늘 힘들 때 그냥 놀러 가듯이, 마실 가듯이 힐링을 초간편으로 하고 오시면 되는 거죠. 오늘 코스들이 다 당일치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진접
역으로 갔으니까 진접에 대한 설명, 요거는요, 지리적인 어떤 것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없다 보시면 되고, 행정구역을 정하다가 왜 앞글자 따고 뒷글자 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졌다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습니다. 진접읍이라는 동네가 남양주시의 그 서북 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둥지를 트고 있는데, 요 주변으로 있는 동네들이 아버님, 어머님들 교통방송 듣다가 맨날 나오는 곳들 있죠. 뭐 낙양동, 밀락동, 뭐 퇴계원, 뭐 오남읍, 진건읍,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린 이 진접읍이란 동네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요지인데, 이게 1914년도에 행정구역을 정리를 합니다.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양주군에 있던 진벌면하고요, 요 진짜 따고요, 그 다음에 접동면이라고 있습니다. 요 접자 따고요, 진접. 이렇게 해서 요 지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스토리가 없는 동네도 있고, 이렇게 이쁘게 이름을 따와가지고 조어를 한 동네도 있구나. 아버님, 어머님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선사로 향해야죠. 템플, 희한한 템플입니다. 일단은 비밀의 숲이 어딘지부터 제가 간단히 알죠. 아주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숲은 뭐냐? 아버님, 어머님들이 다 아시는, 한 번쯤은 들어본 숲인데, 광릉숲입니다. 광릉숲. 야, 이게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일단은 자연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먼저 자연사적인 가치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500년간, 무려 500년간 일반인들의 출입을 아예 이 숲은 금지를 딱 시켰어요. 절대 뒤로 오지 마. 여기는 자연구역이야. 마치 DMZ처럼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게 형성을 딱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안쪽에 어마어마한 어떤 자연적인 가치를 지닌 동식물들하고요,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비밀의 숲인 거죠. 그래서 천혜의 자연자원 그대로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놀라운 게 일제시대 있죠. 그리고 6.25 때도 임업시험림으로 보호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안 한 거죠. 그냥 관리를 딱 하고 여기는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6,000여 종의 생물체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종들이.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딱 받고요. 그 다음에 보호 관리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거, 크기입니다. 크기가 상상 초월이야.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남양주, 포천, 의정부 이 3개 구역을 걸치는데, 행정구역을 걸치는데, 헥타르 단위로 2238헥타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평으로 바꾸면 이게 680만 평 정도? 그러니까 골프장 18홀 하나를 한 40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무려 한 15개 정도 이상이 이 일대를 툭 감싸고 있다. 전체를 이렇게 둥지를 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숲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개방한 게 아니야. 전체를 다 개방한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은 아직도 비밀 구간으로 형성을 해놓고 있어요. 못 가게. 생물 다양종 보호 차원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봉선사 템스를 하면 여기를 걸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놀라운 코스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시고, 이게 다양한 또 전리품이 있습니다. 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거죠. 국내 숲 중에서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넘버 4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넘버 4, 이 네 군데가 들으면 깜짝 놀라실 정도의 어떤 내공에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82년도에 설악산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제주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09년도에 다도해, 신안 다도해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 곳이 광릉 숲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내공. 그리고 심지어 이 숲을 또 특별하게 하는 상을 또 받았죠. 전체가 2001년도에 천년의 숲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진짜 정말 상이나 상을 다 모조리 석권을 했다. 보시면 돼요. 글로벌하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국내상까지 휩쓴 되게 멋진 비밀의 숲이다. 야, 이 숲을
템플스테이를 한번 걸을 수가 있다고. 당일치기로 심지어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골든타임 제가 뽑는 거는 이거 설경 눈 내렸잖아. 눈 내렸을 때 광릉숲 가보면 그냥 보는 순간 억소리 납니다. 그 약간 왜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북한산이니 뭐 설경이 좋다느니 뭐 눈 쏟았을 때 가면 뭐 뽀덕뽀덕 눈 밟고 차원이 다른 어떤 설경이 펼쳐지는 곳이다. 680만 평에서 어마어마한 거기다가 상을 받은 그곳을 하나하나 뽀독뽀독 밟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역사적인 가치를 또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역사가 되게 이율배반적으로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광릉 역사 조서 7대 임금이죠. 세조. 약간 세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몸이 움츠러드는 분들 있어요. 약간 그 공포의 상징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능미치를 일찌감치 광릉으로 찍었습니다. 아예 내가 여기다가 능을 내가 둘 거야 이렇게 아예 찍어버린 거지. 그리고 보존을 한 거야. 이 넓은 땅을 자기의 능을 두기 위해서.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광릉숲입니다. 세조가 찍은 숲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 숲 임금 세조께서 사냥을 즐겼는데 여기서 짐승들을 많이 잡으셨습니다. 그 짐승을 잡은 그 이 살육 현장이 있죠. 근데 세조가 또 어떻게 왕에 올랐습니까? 그 또 단종을 쳐내고 단종을 지키려던 사육신을 쳐내고 이 또 혈육을 또 하면서 또 그 왕에 오르셨잖아요. 그런 거를 그걸 하시고 오르시면서 그 이후에도 약간 그 흥분의 어떤 느낌이 있으셨던지 여기서 이제 도시면서 이 600만 평의 땅을 도시면서 동물도 잡고 막 이러고 노셨던 그 사냥터 역할까지 했던 거죠. 여기가. 그래서 약간 이 느낌이 이율배반적인데 말년에는 물론 괴질 뭐 죄책감에 시달리시다가 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은 사실은 좀 약간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고생하고 뉘우쳤던 곳에 묻히긴 했죠. 묻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절대군주 권력은 이제 절대군주가 살육과 사화 뭐 이런 것들의 역사가 점철된 곳들의 그 현장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자연휴양림 돼가지고 그 위를 밟고 노는 거죠. 그 약간 이런 이율배반적인 느낌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이 손주를 데려갔다 이러면 이 역사의 한 장면을 읊어주시고 네가 굉장히 역사적인 그 또 어떤 살육과 사화 현장 위에서 너가 뛰어노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무언가 뿌듯함은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또 뛰어와서 노는 것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가 역사적인 가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한다? 템플 스테이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템스 코스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봉선사 스토리는 역시나 세조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건이 969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광종입니다. 고려 광종 때. 그래서 봉선사 자리에 원래는 운악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이제 세조가 능을 광릉으로 찍었고 그러면서 봉선사라는 게 광릉에 있으니까 또 그래서 나중에 세조의 영혼을 봉안하기 위해서 이름을 또 봉선사라고 바꾸고 세조와 관련된 사찰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임난, 병자호란, 한국전쟁까지 7차례 7번에 걸쳐서 중건되고 또 폐허가 됐다가 또 재건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역사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또 애완의 사찰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봉선사를 가장 특별하게 하는 것. 이걸 제가 왜 가져왔겠습니까? 당일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철 타고 가는 코스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봉선사를 가져온 이유.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글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사찰에 웬 한글이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버님 어머님들 여기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봉선사 내에 있는 한글입니다. 한글. 여기는
놀랍게도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 뭐 대웅전, 뭐 이상한 사찰들이 막 법당들도 많잖아요. 왜 사찰에 가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읽을 수도 없어. 한자도 되게 어려워 막. 근데 여기는요, 한글로 돼 있습니다. 한글로. 웬만한 중요한 공간들은 다 한글로 문패가 딱 박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희한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일주문 있죠. 봉선사 일주문이 한글로 운악산 봉선사 한글로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멋지죠 진짜. 일주문에 한글이 빵 박혀있어. 우리는 진짜 한글의 사찰이다 이거지. 그래서 봉선사의 애칭으로 제가 붙인 애칭인데 사찰계의 인사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인사동에 옛날에 그 글로벌한 체인 커피 체인이 왔을 때 한글로 박아서 문패를 달았었잖아요. 인사동만큼은 한글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봉선사만큼은 한글을 지키는 사찰이다 이거죠. 사찰계의 인사동이다. 진짜 멋진 말이죠. 신익수가 지었다. 정말 대단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뭐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웅전 있죠. 대웅전. 대웅전은요, 보통 한자로 무조건 씁니다. 사찰 가면. 대웅전. 이렇게, 또 심지어 왼쪽부터 뭐 이렇게 오잖아요. 글자 방향도 반대다. 근데 여기는 큰 법당. 이렇게 썼어요. 한글로. 큰 법당. 대단하죠. 이 긍지. 한글에 대한 긍지, 그 기둥마다 이게 보면은 화엄경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이게 다 약간 어떤 영어만을 위해서 적어 놓는데, 화엄경 구절마저 화엄경 구절이 한자로 써놓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읽지도 못합니다. 외우기 전에는 말도 못해. 근데 이걸 전부 다 한글로 적어 놨습니다. 기둥에. 야, 화엄경 구절을 한글로 적을 정도니 얼마나 그 한글에 대한 애정 이게 있냐. 그래서 이게 애정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이 절의 주지 스님 중에 한 분인 운허 스님한테서 온 겁니다. 운허 스님. 일제시대 때는 애국운동 하셨죠. 독립운동 하셨고요. 해방 후에 이제 불경을 한글로 만드는 작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61년도에 국내 최초로 한글 불교 사전을 제작하신 분이 바로 운허 스님이었던 거죠. 그 운허 스님이 70년에 봉선사 주지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소실됐던 그 대웅전을 복원하면서 그때 이 한글에 대한 애정, 운허 스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요거 큰 법당으로 현판을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운허 스님의 뜻을 받들어 일주문, 그 다음에 기둥의 화엄경 문구까지 다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하나지만, 사소한 하나지만 얼마나 또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하철 여행이지. 이 놀라운 프로그램, 우리 잘 나갑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소개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불경 한글화와 관련이 있는 굉장히 놀라운 사찰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망 포인트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봉선사에 가면 카페 나무 데크로 된 데서 쭉 지켜보고 전망 바라보면 설경. 끝내주겠죠. 옆에 강릉숲이 한꺼번에 그냥 한눈에 파파파 바뀌어. 그 눈에 쌓여 있어. 설경이 얼마나 좋아요. 이 겨울이 골든타임인 이유가 바로 설경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제가 가보시라고 당일치기로. 당일치기 아니다 이러면 1박 2일 있으셔도 돼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템스 프로그램 어떻게 돼 있냐? 그때 즐기는 코스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템플스테이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지나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사실은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광림숲 쪽에 품종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극상림이라 그래서 각종 그 나무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변천이 거의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양의 나무들이 있어요. 이걸 극상림이라고 부르는데 얘들 있고요. 그 다음에 287종의 수목 종류가 287종이야. 그리고 494종의 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2880종의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까지 포함하면 3344종의 식물들까지 빠글빠글하게 포진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걷는 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광릉숲의 오솔길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봉선사 입구에서부터 해서 데크 따라가지고 한 300m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오솔길 입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걷는 코스는 여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옆쪽으로 해가지고 800m 정도로 해가지고 또 길이 하나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데크길은 아니지만 숲길, 흙길, 자연 흙길을 밟으면서 지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이제 이게 천년림으로 불리는데 500년 역사를 간직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천연림들 있죠. 천연림의 어떤 그 신비스러움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 길들을 같이 비밀의 숲처럼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템스에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코스죠, 오늘은. 그래서 당일치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일반인 출입 금지된 코스까지 밟아가면서 광릉숲, 비밀의 숲을 살짝 맛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오전 일정은 없고요. 스타트가 점심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스타트, 1시까지는 뭘 하냐? 점심 공략하고요. 그 다음에 사찰 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세주의 역사나 기타 등등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1시부터 1시간 동안 숲길 걷기 및 명상을 합니다. 야, 그 자연 속에서 이 천연의 어떤 숲, 이거를 밟으면서 가는 거죠. 야, 얼마나 멋져요. 이런 거. 이 템스를 해야만 밟을 수 있는 그 비밀의 숲길을 가는데 안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2시간 코스로 짤막하게 우리가 천연 숲을 걸을 수 있는 멋진 템플 스테이는 봉선사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들한테 이 코스는 우리만 알자. 남들이 알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기어이 신기자 1박 2일을 해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요, 여기에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를 거닐다, 이거 있죠. 야, 이 표현도 얼마나 좋아요. 프로그램 이름이 산사를 거닐다야. 그 약간 광릉숲을 밟는다는 그 느낌을 살려준 거죠. 산사를 거닐다. 이게 또 서술어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마무리가 되면 끝의 의미야. 딱 닫히는 느낌인데 거닐다,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약간 여지를 둔 거죠. 이런 불교적인 느낌의 제목이다. 그 다음에 독채형 1박 2일에 다인실까지 해가지고, 다인실들은 보통 2인에서 5인까지인데, 이 배정은 복불복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청하는 만큼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산사를 거닐다 코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약간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다, 이런 분들은요, 두 번째 요거 이제 명상을 주로 하면서 1박 2일 코스로 연잎밥까지 체험할 수 있는 요 코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비밀의 숲 산책은 기본 넣고요. 이거 우리끼리만 걸을 수 있는 꿀템스를 해야만 걸을 수 있는 비밀의 숲길 코스 걷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스님하고 차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연잎밥 시식까지 들어있습니다. 야, 연잎밥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그 삼겹살 다 구워놓고 보통 연잎밥 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삼겹살의 느끼함이, 제가 불교 이야기하는데 무슨 삼겹살 이야기를. 연잎밥은 담백하고 맛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완벽하게 또 광릉숲을 투어할 수 있는 템스 코스로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초근접 사찰인데 당일치기로 즐기고 나오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초근접, 그리고 당일치기로 즐기고 힐링하고 나올 수 있는 코스. 어디냐? 해화동 뒷산이죠. 낙산에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묘각사라고 불리는 사찰입니다. 낙산.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쉽게 어떻게 가느냐? 묘각사, 서울 지하철로 1호선, 6호선의 동묘역에 내렸어요. 동묘역. 그리고 10분 거리에 이 사찰이 있습니다. 동묘역에 내리시면 10분 거리의 사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동묘 하시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신다고요? 너튜브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제발 좀 자주 봐주세요. 자, 동묘시장 투어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동묘 살짝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동묘는 이름의 유래가 삼국지의 관우에서 나왔다. 관운장 말씀드렸죠. 동묘시장 한복판에 관우 삼국지 관우의 조각상에 있는 동관왕묘라는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법당같이 생긴 널따래요. 그래서 관왕을 모신 관왕묘라 그러죠. 관왕묘. 그래서 요게 보물,
63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줄임말을 써가지고 동관왕묘에서 동묘다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삼국지 관우의 관왕을 모시는 사당이다. 동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각사는 거기서 10분 거리 바로 지척이다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여기에 또 사찰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이곳에 절을 지으면 서울 시민이 전체적으로 평안함을 찾는다. 이런 또 풍수설에 따라서 42년도입니다. 42년 5월에 스님 한 분이 계시죠. 홍선 스님께서 홍선 스님께서 창건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관음사가 있는데 관음사가 자리 잡은 낙산 자체가 풍수설에 따르면은 서울의 그 좌청룡 우백호 이런 말씀 많이 쓰죠. 좌청룡에 해당되는 그 지점에 있다. 그 끝자락에 절묘하게 묘각사는 사찰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터가 좋다. 그래서 명당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2년도 설립이 됐으니까 사찰 역사는 뭐 천년 사찰 뭐 이런 거 아니죠. 굉장히 짧은데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거의 자리 잡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대문 밖에서는 진짜 정말 서울 시민 안심 인명이라 그러죠. 그 귀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거는 템플스테이 역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라는 게 시작된 게 2002년도죠. 한일 월드컵 할 당시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들 한국에 올 거다. 이래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했던 게 그때 템플스테이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사찰 전국에 있는 한 100여 곳들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은 한 150여 개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다 대한민국을 알리는 어떤 천병 역할, 홍보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템플스테이 홍보 대사 자리를 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잘 알아봐 주시고요. 불가분한 사업단. 네, 그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97년도 2월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전소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7년 만에 복원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사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사찰들은 다 불이 한 번씩 나요. 이게 목조 건물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났다가 다 재건이 되고 창건이 되고 그래서 결국 현재의 모습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님, 어머니들 또 깜짝 놀랍니다. 마치 아까 봉선사의 한글 대웅전처럼 굉장히 놀랄 노자인데 아까 거기는 봉선사를 한글로 밀었잖아요. 여기 제가 또 묘각사를 찍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글이 한번 나왔으니까 제가 공평하게 여기는 영어로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묘각사는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영어 사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영어 템플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심지어 전국에 있는 보통 사찰들이 영문으로 돼 있지 않아요. 사찰의 홈페이지가. 근데 여기 묘각사는 홈페이지가 영어로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정보를 캐려고 묘각사 템플스테이 묘각사 사찰을 찾아갔는데 전부 영어야.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 정말 영어를 찐으로 쓰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스님들도 영어를 쓰시고 굉장히 영어권에서도 많이 영어를 쓰는 나라들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 숫자만 연간으로 진짜 10,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막 그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도 다 합치면 한 20,000명 정도가 템플스테이 경험을 하러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묘각사를 찾아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력 있는 영어 하나로 얽힐시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홍보를 위해서는 영어 필수예요. 어쩔 수가 없어. 한글도 좋지만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영어로 설명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사찰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제 가시면
잠깐의 경험, 우리가 당일치기니까 한 2시간,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야, 이거 또 외국인들 와가지고, 이게 또 언어적으로 힘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번역 프로그램이 요즘에 뭐 파파땡이니 뭐 기타 등등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또 블루투스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뭐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되고요. 스님들이 다 영어 하십니다. 걱정 안 하시고 찾아가셔서 편하게 체험을 하고 힐링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당일치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짜리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박 2일 당연히 있겠죠. 1박 2일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 당일치기 프로그램이 예약자가 15명 이상일 때만 운영이 된다 그러는데 잘 설명을 해가지고 꼭 좀 경험하고 싶다 이러면은 스님들께서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 스테이 중에 2시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2시간짜리는 식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식사 안 되면 어때요? 밑에 내려오면 바로 동묘시장인데 동묘시장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1,000원짜리 샌드위치 있다고. 제가 얼마나 시장통에 맛있는 곳들 맛집들 많이 다 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샌드위치 이런 거 드시고 가셔도 되고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your mind? 이런 걸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 있죠. 아름다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잖아요. 진흙 속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워요. 그 어지러운 마음 속에서도 진짜 정말 똑바른 마음의 길을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Where is your mind?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가게끔 이끌어준다는 의미로 이 프로그램을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주제가 Where is your mind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찾아가는 마음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음 다스릴 때 항상 체험하는 게 뭡니까? 이거 하죠. 우리 108염주 만들기. 하나하나 구슬 깨면서 마음을 다집니다. 이런 것들. 108염주 깨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참회라든지, 그 다음에 참선 같은 것들 많이 하고요. 마음에 어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요걸 가만히 명상을 하다 보면, 참선에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약간 그 흙탕물처럼 이렇게 컵 속에 있는 흙탕물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흙탕물이 이렇게 막 흙이 섞여서 막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데 가만히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컵을 가만히 세워놓으면 흙만 딱 가라앉잖아요. 투명한 물은 남는다고 위쪽에. 이런 것처럼 투명한 마음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편하게 가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신기하다. 마음이 길을 못 찾았어, 이런 분들. 그거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스님들한테 만나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스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러면 스님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0중 8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보게, 마음은 그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그 줄만 남고 사이사이가 텅텅 비어 있잖아. 그것처럼 잡히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다 그 마음의 그물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 구멍 사이로. 그래서 마음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아까 흙탕물에서 흙이 가라앉듯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마음의 길을 그제서야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짧은 시간에 내가 2시간짜리 당일치기로 내가 기어이 무언가를 얻어오겠어. 이런 마음 품고 가지 마시고요. 야, 실익수기자, 뭐 네가 2시간짜리 그랬는데 이거 4시간짜리 사람들도 안 받아주는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사찰 찾아가서 하루 그냥 편안하게 있다 온다 생각하시고 그냥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야, 영어 안 되는데 야 괜찮아. 그게 뭐가 흠결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즐기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니까 마음은 그물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다녀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3 당일치기 템플. 놀랍게도 공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 그냥 가잖아요. 가면은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 어머님 중에 내가 템플스테이 안 해봤다, 템스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은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요 넘버 3 코스 있죠. 여기로 일단 가보세요. 가보시고 간단하게 이 스님과의 차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요거를 딱 아시잖아요. 그 아신 다음에 심화 코스로 사찰로 달려가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요게 약간 그 벤치마 그러니까 약간 뭐 미리 경험하기 좋은 거, 약간 템플스테이 롤 모델 같은 느낌,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디로 가느냐? 종로에 있는 템플스테이 종합 정보 센터가 있습니다. 그 1층이 홍보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꾸미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법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쉽게 가죠. 종각역 내리시고요. 종각역 내리시면 지난번에 제가 템플스테이 할 때 극강의 템플스테이 하나 했죠. 전국에서 가장 짧은 기록의 템플스테이 2시간짜리 조계사라는 사찰이 있죠. 우정국 바로 옆에 있는 조계사는 사찰 그 건너편 쪽에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찾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사찰도 아닌 이 건물이 하는 역할은 전국에 있는 150여 곳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들을 컨트롤 타워, 총지휘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불교 문화사업단이 있고요. 안쪽에 총괄 본부가 있습니다. 핵심 브레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1층에서 공짜 템플스테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1층에. 굉장히 많은 곳, 딴 곳 2층, 3층, 4층 뭐 이런 데는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요. 1층. 1층은요. 일단은 처음 들어가서 딱 경험해 봐야 될 게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 있죠. 템스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일단 모니터 하나가 딱 큰 게 있어요. 거기 모니터에 보면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템플스테이를 딱딱딱딱 누르면서 전국에 그 화면에 있는 것들 몇 군데를 터치로 그 사찰들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템플스테이 뭐 하나, 뭐 묘각사야, 따다닥 눌러서 안에 들어가서 사찰 구경도 하고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VR로 가상 세계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님과의 차담이 있습니다. 스님과 차담. 그 다음에 합장주 만들기, 연꽃 등 만들기까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건 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템플스테이 가면은 체험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을 하나 풀어서 요 홍보관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서 우리가 무료로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찍으면 돼, 그냥. 그래서 내가 합장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합장주가 뭔지 한번 보시고요. 한 알 구슬 깨가지고 만드는 거 합장주라 그러죠. 그 합장주 만들기. 그 다음에 연꽃 등, 꽃잎 하나하나 종이를 딱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 색색 꽃잎을 붙여서 연꽃 등 제작하는 거까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경험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니까 주말도 해요. 주말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물론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는 휴무를 합니다만 나머지 기간에는 주말까지 다 체험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체험들을 다 템플스테이 가면 당일치기 코스에서 다 경험을 하는 거고 1박 2일을 해도 다 경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스님과의 차담입니다. 스님과 차담. 그래서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스님 차담을 여기서도 진짜 예전에 주지 스님 하셨던 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름이 선주 스님께서 주로 나오세요. 선주 스님께서 제일 먼저 설명을 주시는 게 이거예요. 비구와 비구 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니자가 붙은 것들 있죠. 그건 다 여성을 뜻한다고 보시고요. 자신을 비구 니라고 불러달라고 선주 스님께서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차담을 나누게 되는데 선주 스님 안 계실 때는 다른 분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여기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주 스님께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를 원하면 영어로 한글로 한국말로 다 한국말로. 그래서 conversation with a monk
over tea 이렇게 돼 있어요. conversation 회화다 이거지. with a monk 스님과 그리고 over tea tea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영어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됐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건 뭔가 스님과 차담인데 영어로 해놓으니까 좋죠. 그래서 요거는 운영 1하고 운영 시간을 딱 맞춰서 가는 게 좋고요. 아니면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일은 월목 금토일 금토일 날에 외국인들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운영 시간은요 10시부터 1시간짜리 그 다음에 2시부터 1시간짜리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10시, 2시, 3시 이렇게 요 시간 맞춰 가시면 스님하고 차담 나눌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예약을 안 했다 이래도 요 시간대 맞춰 가시면 누군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 옆에 살짝 앉아서 스님과 차담을 나누시면 되고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스님 앞에 딱 앉아 계시고요. 가운데 탁자가 저희 탁자처럼 이렇게 하나가 딱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탁자 위에 차 닭이 세트가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선주 스님께서 이제 차를 딱 내려주십니다.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카페인이 많은 차는 어린 아이들은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요즘에는 주로 내려주시는 차가 겨울에 작두콩차 있죠. 카페인이 없대요. 그래서 작두콩차 내려주신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고소한 게 그리고 저녁 때 이불에 베게 되잖아요. 바로 7초 컷. 잠이 7초 만에 들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포근하고 차가 좋더라.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 차.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 TV의 지하철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 대신해서 선주 스님께 일단 제가 하나 깨달음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죠. 저처럼 이제 50이 넘어서 출가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남자들은 어머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만 남자들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머님들은 그 집 있죠. 지금 사시는 집이 어머님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집은 다 여성분들 꾸며요. 자기가 거실 꾸미고 트리도 놓고 부엌도 자기가 닦고 막 이러잖아요. 남자분들은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분들은요. 그래서 항상 주무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실이잖아요, 거실. 보통, 맞잖아요. 아버님도 지금 거실에서 주무시죠? 지금 거실 TV보다 또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요, 자기 집이 아닌 느낌이에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말년에 은퇴를 다 꿈꾸십니다. 왜 TV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스님, 50세 이후에 출가가 가능합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대답, 요즘에 은퇴 출가가 유행이랍니다. 놀랍죠? 은퇴해서 출가를 하는 게 유행이래. 근데 이게 굉장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스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출가가 가능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출가가 아버님 어머님들 진짜 놀랍게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 50세까지로 땡입니다. 50세가 넘어가잖아요. 출가를 못해. 받아주지도 않아. 근데 은퇴 출가가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퇴 이후에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넘으신 분들도 출가 가능한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말년에 자기 생활이 안 돼서 그냥 불교에 기이하고 밥벌이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거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자에 한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해야 되고요. 건강보험을 다 내시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러니까 진짜 뜻을 품고 내가 종교에 기이하겠다 이런 분들만 가야 되는 거죠. 절대 전과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잘생겨야 됩니다. 마지막 조항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시간 남으시면 5층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1층에는 이렇게 다양한 우리 불교 문화 템스의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5층에 가면 선식 맛집입니다. 그래서 선식을 드시고 싶다. 불교 음식이 요즘에 글로벌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비건 때문에, 채식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선식까지 드시고 나오시면 완벽한 또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맛집 하나 일러드리고 갈게요. 요 앞에 바로 진짜 유명한 종로통에 붕어빵 맛집이 있습니다. 겨울엔 팔아. 그리고 여기가 놀랍게도요, 웨이팅이 있는데,
1,000원에, 보통 요즘에 2,000원에 3개 주는데 붕어빵, 요 집은요 1,000원에 4개 줍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사업단분들이 맨날 사드시는 그 맛집 있어요. 그 앞에 붕어빵집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줄 서 있으면 그 집이야. 그래서 요 기억하시고 멋지게 또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 간접 경험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야,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 템플스테이 1박 2일도 아니고요, 당일 7기 코스로 총알처럼 즐기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도요, 더 재밌는 여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도 함께 갈게요.